밥을 시켰는데 아직 안 와서 근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심심해서 켰습니다. 필라프를 시켰어요. 옛날 먹는 집이 있어서. 갑자기 왜 냉면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있던 거예요. 밀수 본 사람들이 있구만. 아니요, 펜타 저희 가는 날만 갈 것 같아요. 영화 보다가 정전이 돼서 나왔다고? 그럼 환불 해줍니까? 힘찬맨님 못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정전이 돼서 나왔는데 그걸 환불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나? 영화를 그럼 다 못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사고 보상 티켓은 뭐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월 뒤에 6개월 이내에 영화관에 가서 뉴스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 영화 보는 것도 뭔가 시간을 또 내야 되니까 이창호 닮았어요? 저 양념게장 별로 안 좋아해요. 기타 추천을 뭘 해요? 간장게장은 좋아하지. 깁슨 쓰면서 머리를 부시는 거는 깁슨을 쓸 자격이 없는 거지. 팬더는 가능한가요? 뭐가 가능하죠? 팬더는 넥이 부서질 일이 없죠. 그거는 구조상 부시려고 부시는 게 아니면 안 부술 테니까. 근데 깁스는 부서지기 쉽게 생겼잖아. 넥 이 앵글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앵글을 관리할 수 없다면 깁슨을 쓸 자격이 없다는 거지.
기타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 자, 악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오늘 뭔가 필이 오네. 기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나 던져보세요. 번호번호 OST 모릅니다. 뭐 하나 던져봐. 뭘? 너무 많은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앰프는 내가 그래, 저 얘기를 해보자. 기타 입문용으로 사서 연습한 다음에 비싼 거 사는 게 좋을까? 처음부터 좋은 거 사고 쭉 쓰는 게 좋을까? 이 이슈는 항상 다양한 그 기타 입문자들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는 기타를 처음 배우려고 하는데 비싼 거 사는 게 좋아요? 싼 거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타라는 악기는 피아노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피아노랑 어떤 게 다르냐면 기타는 여러 가지 악기군 중에서 그 입문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기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 오케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최소한의 연주를 하기에 조금 비교적 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어디 있는지 대충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진입하기에 피아노를 만약에 레벨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내 생각엔 한 3에서 4 정도까지는 좀 있는 상황이다.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일단 기타라는 악기가 봤을 때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도레미파 솔라시도 쳐봐 라고 하면 이제 금방 치죠. 사실 그 피아노 건반을 조금 뭐 그 정도 상식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기타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쳐봐 라고 하면은 사실 전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어떤 개 이름에 대한 개념도 악기 자체에서 이제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도가 어딘지부터 찾는 어떤 미션이 필요하다라는 것부터 이제 뭐가 단계가 많다는 거지. 소리를 내는 것도 이제 기타는 피아노는 이렇게 건반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톡 하고 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제 기타 같은 경우는 양손을 다 써야 된단 말이야. 소리 하나를 낼 때.
그쵸? 여기로 자꾸 여기로 음을 튕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다. 그래서 소리를 낼래도 뭐 잘못 누르면 막 이런 소리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지만 기타는 또 이렇게 손가락의 어떤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상황도 있고 끝으로 눌러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옆면으로 눌러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저희가 있잖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 진입 장벽 얘기를 왜 하냐? 당연히 말하는 소리보다 헛기침 소리가 더 큰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처음에 싼 악기를 사는 게 좋아요? 비싼 악기를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그 초반 진입 장벽을 쉽게 돌파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왜냐면 피지컬은 어쨌든 제로인 상태일 테니까 그 진입 장벽의 어떤 도입부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악기의 만듦새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세팅도 잘 돼 있고 적당히 눌러도 소리가 잘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태가 좋은 기타를 연주하는 게 상태가 안 좋은 기타를 연주하는 것보다 더 쉽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용으로 기타를 살 때 좋은 기타를 사는 게 배우는데 더 빠른 어떤 속도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싼 악기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싼 악기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좀 가격대가 있는 악기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근데 뭐 그거를 막 300만원짜리 기타로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느 선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15만원짜리 기타로 시작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15만원짜리를 사느니 그래도 최소한 한 30에서 40선의 사이의 기타는 좀 쳐야 되지 않겠냐. 혹은 조금 중고에서 가격은 싼 대신 뭐 만듦새가 좋은 기타를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싼 기타를 샀다가 막 줄이 막 미친듯이 높아져 있고 뭐 세팅도 개판이고 막 넥감도 너무 구리고 그래서 연주하는데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소리도 잘 안 나는 악기를 시작하면 일단 도레미파 솔라시도 찾아서 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빠르게 흥미를 잃겠지? 그러면은 내가 9만원 주고 통기타 샀지만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너무 코드 하나 잡는데도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고 그래서 빠르게 지치고 그러면 흥미를 잃게 된다. 결국은 안 치게 된다. 결국은 9만원이지만 그냥 돈을 버린 게 될 수도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타를 사자라는 거는 500만원짜리 팬더 커스텀샵 같은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나오는 기타를 사서 연습을 하는 게 당신이 만약 진지하게 기타를 연습하고 싶다라면 가격대를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게 당신한테 좋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상. 또 하나 던져봐. 좋은 기타를 만들려면 사람이 손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손이 많이 닿는 만큼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싸다.
나는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대라면 굉장히 중저가형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깁슨입니다. 최애 기타 브랜드는 깁슨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깁슨맨이었기 때문에. 플라잉 V 뭐 있으면 써볼 수도 있겠다. 추천 기타? 추천 기타라면은 기준이 어디예요? 기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면에서 추천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마틴입니다. 에피폰 레스폴 구매 가겠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 에피폰 레스폴도 그 일본에서 90년도에 만든 90년대 뭐 그때쯤에 만든 에피폰이 있고 또 이제 국산 공장에서 만든 에피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다. 20-30만 원대 일렉 기타요? 20-30만 원대 20-30만 원대 30만 원대 기타 28만 원? 근데 저라면 중고에서 찾겠어요. 20-30만 원대라면. 정하는 이펙터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라고 하는데 이펙터는 페달을 고르는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기준 페달을 고르는 기준 그거는 사실 페달의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요. 페달의 종류마다 좀 달라. 근데 딜레이 페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리버브 페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다른 어떤 특이한 류의 페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듈레이션이나 뭐 디스토션이나 뭐 퍼즈 뭐 드라이브 이런 계열의 여러 가지 페달 종류가 있잖아. 다양한 페달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기준점을 두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페달이라고 또 다 같은 페달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페달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건지 뭐 하나 카테고리 하나만 정해줘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이야기해볼게요. 리버브라고 한다면 리버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대부분 지금 우리가 페달로 얻어낼 수 있는 리버브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DSP 기반의 리버브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 리버브라는 거야. 디지털 리버브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디지털 리버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리버브들의 어떤 특정 종류를 내가 선호하는 게 있다면 그 알고리즘이 들어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스프링 리버브도 있고 뭐 플레이트 리버브도 있고 홀 리버브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냥 리버브라는 개념의 어떤 뭔가 독특한 페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리버브들이 많단 말이야. 프리셋이 저장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완전 최대한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어떤 리버브를 표방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앰프 앞단에 오잖아요, 페달이. 그러니까 앰프에서 출력되는 소리 이후에 리버브가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앰프로 가기 전에 리버브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최대한 뭐랄까 좀 뭔가 조금 비현실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를 일단은 좀 제하고 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홀 리버브를 앞에 두고 앰프로 보낸다라는 거는 이게 조금 뭐 물론 이제 디지털 세상인 요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홀 리버브라는 건 어쨌든 뭔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울림을 룸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홀이든 아니면 뭐 챔버든 어떤 그런 공간을 기반으로 한 울림을 시뮬레이션한 리버브가 앰프 앞단에 온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디지털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류의 리버브들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럼 뭐가 현실적일까? 뭐 가장 현실적인 건 아무래도 스프링 리버브겠죠. 왜냐면 그 스프링 리버브라는 물리적인 형태가 앰프에 붙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스프링 리버브가 앰프에 내장되어서 있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그쵸? 그러니까 스프링 리버브 페달이 내 페달보드에 위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액션을 약간 리얼하고 현실적인 기타의 어떤 톤에 좀 사실적인 어떤 톤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런 아날로그 리버브 계열들이 이제 페달에 오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리버브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그 스프링 계열의 리버브들을 좀 쓰는 편이고, 엄청나게 이상한 리버브가 필요할 때는 뭐 물론 이제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절대 안 써야 된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리버브의 상태를 뭔가 주고 싶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프링 리버브 혹은 플레이트 계열의 리버브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편이고, 그런 리버브라면 사실 프리셋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되게 기본적인 노브 한 3개만 나와 있는 그런 류, 혹은 뭐 하나만 있어도 돼요. 리버브 중에 앰프 리버브 같은 경우는 리버브 그 양 그냥 하나로만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홀리 그레일 같은 되게 심플한 리버브 페달 있잖아. 그런 데도 스프링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쓰는 거지. 그런 게 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컨셉이 더 중요하고, 그 컨셉이 이제 페달보드에 들어갈 사이즈가 되냐 아니면 퀄리티가 어떠냐, 뭐 그건 이제 나중 문제인 거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페달 구멍이 어디 있는지, 옆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사전에 내가 어떤 페달들을 놓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이펙터 보드를 구성을 할 때 이 보드에서 이제 시그널 패스가 이렇게 가고 일로 가서 이렇게 놓고, 내가 밟기 편한 게 앞에 나와 있고 자주 안 밟아도 되면 위에 있고, 그러면 이게 케이블이 옆으로 꼽히는 게 배치상 유용할 때가 있고 혹은 위로 꼽히는 게 유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슷한 어떤 카테고리의 이펙터들 중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옆으로 들어가는 건지 위에서 들어가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홀로우 페임도 굉장히 유명한 페임한 리버브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고 저렴하고, 그리고 TC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모듈레이션, 리버브, 딜레이 이런 계열의 이펙터들의 엄청난 일가견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TC의 이펙터들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좋은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홀로우 페임. 나는 이제 홀로우 페임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랄까, 조금 필요 이상으로 기능이 많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하이 퀄리티를 원한다 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쓰고 싶다면 차라리 홀리 그레이를 쓰겠어. 왜냐면 노브가 하나밖에 없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노브가 좀 많고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만들고 싶다면 좀 더 홀로우 페임보다는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겠어. 그러다 보니까 제 선택지에는 없었는데 나의 선택지 없었을 뿐이고. 공연마다 기타 구멍을 테이프로 막을 때가 있고 그냥 둘 때가 있는데 공연장마다 다른 거야. 사실은 그 제 기타가 이제 할로우 바디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그 소리가 좀 도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그걸 이제 그렇게 할로우 바디인 친구들은 이제 구멍을 막아서 약간 좀 뭐랄까 솔리드 바디 기타처럼 이제 안에서 소리가 돌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하울링이 덜한 거지 비교적. 그래서 한동안 그걸 붙여놨었어요. 근데 사실 뭔가 테이프라는 게 그 기타 피니쉬에 그렇게 좋은 역할을 주는 건 아니니까 뗐죠. 근데 좀 많이 도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그때 막는 거야. 이렇게 막고 그 이후로는 사실 막아놓는 게 더 좋으니까 계속 막아놓는 거지. 그러나 이제 사실은 난 떼고 싶다. 그래서 한번 촬영할 때 뺐어요. 기타는 처음인데 시작을 일렉으로 해도 상관없죠. 통기타를 치고 싶은지 일렉 기타를 치고 싶은지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335의 피공은 따로 모디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원래 달려서? 아니에요. 저거는 원래 59 맞나? 57